3D다 가상현실이다 뭐 증강현실이다 복잡하실 텐데 그냥 쉽게 사파리 크롬을 띄워놓으신다고 보시면 내 눈으로 보는 곳이 바로 거기서부터 제가 손가락을 엄지와 검지를 누르면 클릭이 되는 거고 마우스 클릭이 되는 거고 그거를 고개를 내리면 스크롤이 되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고 그걸로 유튜브를 볼 수가 있고 유튜브 보다가 고개를 내리면 다음 장면들이 다음 영상들이 보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우리의 움직임들로 이런 걸 조정할 수 있고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애플이 애플워치 이후에 9년 만에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확장현실을 볼 수 있는 스키 고글 같은 그런 장비예요. MR 헤드셋 비전 프로인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강정수 박사님과 저의 의견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저는 안 산다. 강정수 박사님은 요거 가격 좀 내리면 살 수도 있다.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은 약점일지 이게 그리고 시장에서 메타버스와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을 되살릴 수 있을지 낱낱이 샅샅이 알아볼게요. IT 언박싱에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거 457만 원인데 네. 진짜 박사님은 사실 거예요? 저는 안 사요. 우선 프로라는 거 우리가 아이폰 프로도 가장 네.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싼 버전이라는 거고 예를 들면 비전 1이라든지 뭐 이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좀 보급용 버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경험치들이 누적되고 그러면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486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1992년인가요? 저 형이 486 컴퓨터를 산다고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샀는데 그때 486. 그게 4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자면은 그래도 애플이 역사를 만들어 놨던 게 뭐냐면 처음으로 마우스를 만들었거든요. 마우스를 만들면서 개인용 퍼스널 컴퓨팅이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전 세계에 도입을 했습니다. 대단히 비쌌던 고가 장비였죠. 두 번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7년에 아이폰이라는 걸 나왔을 때 당시 피처폰 30만 원 뭐 비싸도 5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100만 원짜리 아이폰을 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누가 2배나 주고 저걸 살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지만은 모바일 컴퓨팅의 시대를 열었고 이 조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텐데 스페이셜 T가 붙습니다. 스페이셜 해가지고 스페이셜 컴퓨팅에서 공간 컴퓨팅이라는 것을 애플이 이번에 용어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끼고 있으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과 목소리와 그다음에 눈으로만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뭐 3D다 가상현실이다 뭐 증강현실이다 복잡하실 텐데 그냥 쉽게 사파리 크롬을 띄워놓으신다고 보시면 내 눈으로 보는 곳이 바로 거기서부터 제가 손가락을 엄지와 검지를 누르면 클릭이 되는 거고 마우스 클릭이 되는 거고 그거를 고개를 내리면 스크롤이 되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고 그걸로 유튜브를 볼 수가 있고 유튜브 보다가 고개를 내리면 다음 장면들이 다음 영상들이 보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우리의 움직임들로 이런 걸 조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기자들이 이제 한 30분씩 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 안경을 낀 기자들은 이제 안경을 벗고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기자가 왼쪽이 대단히 큰 근시가 심했던 거예요. 이거를 몇 초 하더니 조정을 하더니 안경을 안 낀 채로도 전혀 어떤 글자를 보는데 문제없게 이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력을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증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의 능력을 증폭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에어팟이 있으면 에어팟에 우리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밖에 들리는 소리 중에서 잡음을 좀 줄여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소프트웨어로 우리의 기의 능력을 증강시켜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시력을 그러니까 안경을 끼지 않아도 이걸 보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부분에서도 대단히 그 증강을 진짜 눈에 소프트웨어로 이걸 했다는 부분도 되게 의미가 있고 대단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론을 제기하자면 일단 저는 그 비슷한 제품을 그러니까 고글 형태의 증강현실을 도와주는 제품을 삼성 제품을 그 시착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할 때 첫 번째 불편하다. 무겁죠. 안경을 쓰고 있을 때 네네. 불편하고 무겁고 배터리 지속 시간을 생각할 때 네. 애플이 설명하는 건 이거는 그냥 쓰고 있는 컴퓨터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크롬을 띄워놓는 거야. 근데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고 네.
이 여기 습기 껴 불편해. 이 컴퓨터는 사용하면서 이것저것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여기에 온전히 몰입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런 네. 것들이 극복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몰입형 이머시브 컴퓨팅 또 몰입형 컴퓨팅이라고도 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의 단점이 뭐냐면 사실은 줌으로 우리가 영상을 보거나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서도 옆에서는 사실 스마트폰 켜놓고 다들 보고 그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만 하라 그러면 이거 싫거든요. 회사 일도 뭘 하면서 딴 거 하고 아, 그쵸. 주가도 좀 보고 이런 것들이 멀티태스킹이 이제 가능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좀 단점인데 이 부분을 많이 극복하려고 좀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결정적인 단점은 무겁다라는 거고 배터리 지속 시간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계속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우선 지금 이제 메타 과거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퀘스트라는 거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갖다가 이 고글에다가 얹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겁죠. 네. 근데 이제 애플이 여기서 조금 꼬랑지 같은 걸 내려가지고 허리에다가 찰 수 있는 배터리를 옆으로 달게 했어요. 아. 그래서 측면으로 배터리를 달게 해서 이거 들고 뭐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는 않을 거니까 배터리를 조금 빼면서 이 고글의 무게를 좀 낮췄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더욱더 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애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M1 칩, M2 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시스템 반도체. 네. 시스템 반도체를 통해서 칩이 3개가 들어가야 될 것을 하나의 칩으로 해결하는 거고 여기에서 발열이 적게 나는 거고 또 하나는 전기 소모가 동일한 퍼포먼스를 내는데 전기 소모가 되게 적은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M1 칩, M2 칩이 계속 진화하다 보면은 훨씬 더 적은 배터리 양을 소모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것은 배터리 지속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예 애플에서 내놨던 거는 뭐냐면 배터리를 차도 되지만 그냥 집에서 할 거면 전선 꽂고 해라. 전선 꽂고 하면은 배터리 걱정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게 흔히 말해서 이 구글이 과거에 얘기했던 구글 AR 안경 나왔는데 둘 다 실패했거든요. 네. 시리즈 1과 시리즈 2 다 실패했는데 이거 들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카메라 들고 자꾸 밖으로 나가면 우선은 싫습니다. 저 사람이 날 찍는 건지 안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도찰한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뭔가 이걸 끼고 나가서 고글 끼고 나와가지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싫은 것이 저 인간 날 찍고 있을 거야. 날 촬영하고 있을 거야. 이런 기분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은 가정이나 회사나 특히 회사 같은 데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즐기라고 이게 초기에 그러한 용도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다시 데스크탑처럼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거 당시에 지금 장점이 뭐가 있냐면 네. 이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의 아이폰이라든지 저의 아이패드라든지 저의 맥북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제가 맥북을 보다가 좀 크게 좀 화면 좀 보고 싶어 일어나면은 저희 파워포인트가 이 화면에 또는 엑셀 테이블이 정말 대형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TV 업체가 실현해 보지 못했던 크기로 제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온 세상의 모니터. 네. 그래서 뭐 나타나면 거기에서 어떤 부분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요 셀을 갖다가 요 셀로 이동시킬 수 있고 요 셀을 요 셀로 이동시킬 수 있고 우리 마이너리 리포트에서 그쵸. 보듯이 톰 크루즈가 하듯이. 네, 톰 크루즈가 하듯이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될 수 있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만약에 이것이 회사에서 공동 작업을 한다 그러면 두 명이 서서 이 작업을 이 요소는 이 요소로 옮기고 또는 파워포인트를 하면은 여기 있는 문구는 우리 이리로 좀 옮기고 여기에 우리 회사의 로고를 갖다 집어넣고 뭐 이러한 여러분 제가 손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인터페이스예요. 네. 즉 비전 프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손과 손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예를 들자면 메타에서 내놓았던 이러한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되었다라면 이 비전 프로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워드라든지 뭐 이러한 사실은 이제 맥은 다른 걸 네. 쓰고 있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이런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같은 이런 회사에서의 작업 같은 경우를 좀 더 큼지막한 공간 속에서 뭔가 체험하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업무의 연장 그리고 나의 아이폰의 연장 나의 노트북의 연장 이런 부분에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서마다 한 두세 개씩은 구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회사가 구매하게 한다. 뭐 개인의 구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작업은 기존의 기기나 우리 유저 인터페이스로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비용을 쓰게 하려면 이 비용을 쓰는 재미있어요. 정당성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비용이 효과적으로 이걸 해서 절감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든지 뭔가
특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존 기기랑 할 때랑 어떤 게 되게 그렇죠. 좋아지나요? 기존 기기로 한다면 단축키 이용하시는 손 빠르신 분들은 그쵸. 엄청나게 빠르게 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거기 가서 일일이 손으로 셀을 잡아서 일로 집어넣고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뭐, 속도를 네. 높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이제 체험이 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갖고 있는 앱 생태계라고 하고 있는 이 거대한 생태계 약 500만 개나 되는 앱이 있죠. 이 부분들을 다 연동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있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음악 라이브 공연. 어떤 기자가 썼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가수가 내 눈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라는.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러한 느낌들을 확실하게 줄 수 있고 야구 게임을 몰입형으로 봤더니 공이 옆으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야구장에 직접 갔다라는 느낌을 중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야구장이나 농구장이나 스포츠 그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기다가 지브루사가 생길 수가 있는 특히 여기는 팬덤이 강하잖아요. 스포츠 팬덤들 그다음에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도 팬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팬덤에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BTS가 내 앞에서 공연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들 나만을 위해서 생일 공연을 해주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지브루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도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어떠한 데스크탑의 연장선도 한 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근데 반드시 지브루사를 만들어내지는 않겠지만 뭐 회사는 좀 뽀다구를 좀 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개인으로 볼 때는 네. 이러한 실감형이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도의 정말 가슴 설레게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렌즈가 이게 카메라가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안으로 비치는 것이 한 6개 있고 밖으로도 비치고 있는데 안으로 비치는 것 중에서는 아까 썼을 때 이 사람이 주인이 썼는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홍채를 인식해요. 한번 삼성전자가 갤럭시에서 홍채 인식을 했었는데 누가 이거를 그냥 사실은 손으로 터치하거나 얼굴 인식하면 되는데 카메라 뒤로 돌려가지고 눈 쳐다보면서 이거 인식하거나 은행 이체할 때 한번 잠깐 도입했었어요. 근데 네. 이게 별로 사람들이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홍채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건강 정보까지도 시그널 그러니까 신호를 잡아낼 수 있다는 물론 아직까지 홍채에 의한 건강 정보가 100% 과학이다라고까지는 논쟁이 있어요. 유사과학이다라는 논쟁도 있고 건강에 대한 정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 나오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다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충분하게 대장의 상태라든지 이 사람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충분히 저의 건강을 측정하는 이런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용도가 사람들에게 또 수용성을 받게 된다라면 뭐 건강 체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이것은 낄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굉장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이런 네.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초기 시장을 열 수 있다. 네. 비전 프로 첫 선을 보이는 자리에서 탄식이 쏟아졌다. 이거는 어느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발표됐을 때 저건 해도 심했다.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가격이 이제 내려가도 큰 폭으로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네. 프로니까 대단히 가장 좋은 거를 지금 선보여 준 거고요. 그렇죠. 이게 제가 예. 비싸면 비싼 건 아니죠. 아메리카에서도 비싼 거 그럼요. 맞죠? 네, 기자들이 일제히 탄식으로 저거는 시장을 열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저 대중시장을 열겠다는 네. 거냐 아니면은 정말 이 세상의 1%들만을 위한 이거 만수르한테만 팔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상위 반응이었다는 1%만을 거죠. 위한 네. 제품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비판이 있었는데 우선 프로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항상 애플이 내놓는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싸다. 그래서 보급형 저가형 SE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격은 반값 이상 정도로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가격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좀 보는 것이 이거는 내가 TV 브라운관 요즘 대단히 큰 것들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사시잖아요. 이거보다 더 체험이 느낌이 물론 그거는 온 가족이 보는 거지만 요즘 소가구라고 네. 소형화된다고 했을 때 가구가 대형 브라운관이 있는 TV를 살 것이냐 화면이 있는 TV를 살 것이냐 비전 프로를 살 것이냐 할 때는 조금은 고민이 되는 상황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하긴 그 디바이스가 발전하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 휴대폰도 예전에는 네. 카폰 있었잖아요. 아우 자동차에 그 안테나 있으면 그 벽돌만한 거. 쟤네 아빠는 네.
차에서 통화를 한대. 네, 그럼 네. 끝나잖아요. 네, 아빠는 사장님.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벽돌폰. 네. 그게 한 기백만 원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럼요. 합니다. 과거에 영화에 보면은요. 네. 처음에 이 입구에 보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족이 호텔로 막 가는 장면을 항공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항공 촬영을 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어머 이거 블록바스터다. 왜냐 저기다 지금 비행기 띄우고 헬리콥터 띄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저가형 독립 영화도 드론은 띄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기계의 가격이라는 것들은 테크놀로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가격은 저렴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항상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동차들의 가격이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동차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중소형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격이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물가 대비 가격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할부를 6개월에도 이거는 너무나도 비싸죠. 비싼 거기 때문에 쉽게 지갑을 열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 처음에는 조금은 니치 마켓 지금 뭐 이러한 아주 작은 시장을 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 부분들이 사람들의 체험들이 어머 놀라워라는 것 또는 친구 집에 가서 한번 껴봤어. 옆집 사무실 놀러 가서 한번 착용해봤어. 이거는 우리 회사 사주세요 사장님. 뭐 복지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사주십시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퍼스널 컴퓨팅이라고 하지만 인류 역사상 퍼스널 컴퓨팅은 개인 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이 대형 IBM 컴퓨터를 쓰다가 업무용 컴퓨터로 도입한 게 퍼스널 컴퓨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컴퓨팅이 도입될 때는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거 써보니까 괜찮은데 우리 집에도 한번 하나 마련해 볼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월급 받은 거 보너스 받은 거 아껴가지고 집에다 구입하는 이런 패턴으로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될지는 개인이 시작되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일 거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구입들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겠어요. 제가 맞습니다. 1984년도 TV 광고를 봤더니 삼성전자가 집에서 가계부 쓰기에도 좋아요 하면서 삼성 그 PC 광고를 하는데 소비자 가격이 그 당시에 49만 5천 원인가? 네. 그때 당시 물가로 어마어마하게 네, 비싼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도 그 가격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젤라뽀 그때 당시에 150원이었습니다. 조용원 씨가 선전했던 거. 네. 근데 지금하고 비교해도 그때 당시 가격이 굉장히 비싼 그렇죠. 편이잖아요. 네, 이건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할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증시에서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 네. 이 애플이 내놓은 비전 그래서 저는 프로가 조종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메타버스 세계를 우리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 에스파가 데려왔던 그 메타버스의 세계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하고는 또 관련이 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네. 애플은 절대적으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좀 가상현실에 제한돼 있는데 자신들은 가상현실뿐만이 아니라 증강현실 그래서 이것을 혼합현실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용어를 쓴 것이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하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는 메타버스하고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아니 공간 컴퓨팅은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공간 컴퓨팅이라는 건 네. 예를 들면은 제가 AR로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저의 눈을 보는 순간 얘가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이 고글을 끼고 있으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갑자기 카메라가 제 눈을 비춰줘서 저의 눈과 저의 코가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냥 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을 옆 사람한테도 인지를 시켜주고 제가 이걸 아까 전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의 눈이 시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한쪽 눈이 시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 시력을 교정해 주면서 제가 컴퓨팅, 노트북을 하던 것을 좀 더 큰 화면에서 모바일에서 하던 것을 좀 더 큰 화면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제가 영화를 보더라도 3D 영화를 보게 해주는 거고 3D 스포츠 중계를 보게 하는 거고 3D 음악 공연을 보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메타버스하고 관계가 없는 제가 가상 공간에 아바타로 쫄래쫄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아이들처럼 우르르 모여가지고 극장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야. 네. 우리는 거의 현실과 경계를 넘나드는 그렇죠. 기술이야. 그래서 인간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눈을 소프트웨어로 인간이 눈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증폭시키고 여기에 당연히 소리도 들어가니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오디오의 어떠한
어쿠스틱만이 아니라 이것을 소프트웨어에서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주고 인간의 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고 있고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애플의 앱스토어들이라든지 앱과 연동돼서 은행 이체할 때도 좀 더 뚜렷하게 보자라는 거고 이런 은행 이체도 이제는 여러분들 공간 컴퓨터에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예를 들자면 공간 컴퓨터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컴퓨팅의 확장이지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애플의 철학이에요. 우리는 그런 작은 데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세계는 무한히 확장됐고 어떻게 들으면 네. 굉장히 그 세계관이 웅장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메타는 한 방 먹은 거죠. 왜냐하면 이 기계도 사실은 메타가 있는 퀘스트보다 조금 앞서가 있고 몇 년 앞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회사 이름도 메타라고 지었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또 메타가 메타라는 얘기, 메타버스도 얘기 잘 안 해요. 자기 회사 이름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네. 네. 요즘 다 AI가 많이 광풍이 쓸고 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메타버스라는 거라기보다는 차세대 메타버스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정의했다는가 해서 30명에게 물어보면 30명 다 다른 답변하거든요. 메타버스가 무엇인가라면 저는 이거를 넥스트 인터넷이라고 생각하고 넥스트 컴퓨팅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네.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거대하고 웨어러블을 통해서 시공간을 무한 확장하겠다는 이 세계관이 어찌 보면 약간 오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또 어떤 시장과 세상을 만들어낼지 저희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